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죠? 바로 한국 고전소설 흥부전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마 어릴 때 착한 흥부는 복받고 나쁜 놀부는 벌받는다. 다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한 권선징악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경제 현실, 특히 그 전황이라는 문제와 아주 깊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어떤 경제 코드를 한번 읽어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흥부전을 그냥 도덕교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정말 심각했던 화폐 부족 현상, 그러니까 전황의 거울로 본다는 거죠. 놀부의 부가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시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병폐, 이걸 상징한다는 분석,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인 거죠. 네, 보고서를 보면 흥부 캐릭터부터 다시 보게 돼요. 우리가 알던 것처럼 마냥 착하고 순진하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놀부한테 도움 청하러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되리란 말이 안 나온다. 라거나 모진 목숨 죽지 않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막 한탄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한 푸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빈곤 앞에서 좌절하는 당시 민중들의 깊은 절망감,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받겠지 이런 마음 한편에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약간 운명론에 빠지는 그런 심리까지 있었다. 이런 해석이에요. 흥부의 그런 좌절감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게 또 놀부의 모습인데요. 보고서에서는 놀부를 그냥 심술궂은 형,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 악으로 규정하더라고요. 특히 그 재산이 퇴장화폐, 그러니까 시장에 돌지 않고 그냥 꽁꽁 묶어둔 돈이었고 심지어 이걸로 고리대금업까지 했다는 분석,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놀부의 행동은 단순히 자기 재산을 불리는 걸 넘어서요. 돈을 그렇게 묶어둠으로써 화폐 유통 자체를 막아버리고 결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조선 사회를 엄청 괴롭혔던 전황 문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부의 부축적 방식 자체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놀부의 부는 그 존재 자체로도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그 박이요. 흥부박에선 보물이 나오고 놀부박에선 벌 주는 존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고서에선 놀부박에서 나온 그 유랑 집단 있잖아요. 그들이 놀부 재산을 가져가는 장면. 이게 그냥 벌 주는 거 이상이라고요? 네, 아주 기발한 해석이죠. 이 장면이 놀부한테 꽁꽁 묶여있던 그 퇴장화폐를 강제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과정,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랑 집단이 놀부 돈을 빼앗아서 막 써버리면서 꽉 막혀있던 화폐가 비로소 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박이라는 게 전황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민중들의 어떤 바람, 염원 이런 게 담긴 문학적 장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벌이 아니라 경제적 해결책의 상징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요, 놀부의 결말도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버전이 있다면서요. 보통은 잘못 뉘우치고 흥부랑 화해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죽거나 완전히 망하는 그런 판본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는 놀부가 아주 철저하게 파멸하는 그런 결말도 상당수 전해집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놀부의 악행이 그냥 개인적인 잘못 수준을 넘어서서 용서받기 힘든 사회악으로 당시 민중들에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놀부로 상징되는 그런 경제적 착취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어떤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렬한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전 이야기를 현대 자본주의 문제랑 연결시키더라고요. 놀부를 일종의 놀부형 자본주의, 그러니까 독점이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보고 새로운 대안으로 21세기 흥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네, 고전이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전통적인 가치, 예를 들면
흥부의 선함이나 나눔 같은 것과 현대적인 혁신을 결합한 어떤 흥부적 질서라는 새로운 사회 모델까지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제안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요. 흥부전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걸 넘어서 조선 후기 경제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과 비판,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내면까지 담아낸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텍스트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놀부의 부가 상징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또 흥부에게서 언뜻 엿볼 수 있는 어떤 비관론, 심지어 박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해석까지요. 참 익숙함 속에 이런 깊이가 숨어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도 흥부전을 좀 다르게 보게 되셨을 텐데요. 혹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의 모습 혹은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